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의 이종탁입니다. 근본 심포지움은 가좌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인천교 및 성남 유수지 인근의 생활환경 및 환경문제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공공기관이 모인 공론의 저항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최 선언 후에 국민 의례와 예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및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은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응답은 지정 토론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코자 하오니 발표자 내용에 대하여 메모를 해 두셨다가 주어진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좌 하수처리장 및 인천교 유수지 등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찬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구의 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수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수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설과 하수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호부 윤광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화평 주민자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 이선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 일동 주민자치 회장님 오셨고요. 만석동 주민자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동구의회를 대표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장 유옥분입니다. 오늘 가좌 하수처리장 및 인천교 유수지 등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공론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주신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해안을 나눠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걸음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가자하수 처리장과 연계된 인천교 및 성남 유수지 인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의 욕구와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이 모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거버넌스의 장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인천교 유수지는 악취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유수지 주변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유수지 주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마련하여 주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을 쏟고 계신 김찬진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교 유수지와 가자 하수처리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인천환경관리공단의 우리 최계훈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유호분 의장님과 부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발제를 맡으신 우리 인천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이도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교 유수지는 우리 이제 동구하고 서구의 경계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구고, 가자 하수처리장은 이제 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교 유수지가 이제 우리 동구나 서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에 있는 이제 이런 그 빗물이 이제 모여서 이걸 이제 가둬두고, 그리고 이제 펌핑을 해서 바다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방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 이제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서 사실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냄새를 가자 하수처리장하고 인천교 유수지 때문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퇴적물들을 이제 그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 예산에도 확보가 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수지와 관련된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그 로드맵을 지금 어느 정도 완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여기 그 심포지엄에서 가자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이나 인천교 유수지 우리 이게 이제 쌓인 그런 어떤 이 그 퇴적물들에 대한 뭔가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나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좀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동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지원도 하고 그리고 응원도 하면서 우리 환경공단과 같이 발맞춰갈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명쾌한 해결책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심포지엄을 열어주신 우리 최계훈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하신 내빈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장례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 김기영 소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가자 하수 처리장 및 인천교 유수지 등 개선 방향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장 김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토론회나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를 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오늘처럼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께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자 수처리장과 연계된 인천교 유수지 그리고 또 인천교 유수지와 연계된 성남 유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누구나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특히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구 같은 경우 또 서구 같은 경우에 악취에 대한 문제 또 주변 환경에 대한 먼지나 이런 그 대기질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민이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고 싶다, 만들어 달라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실행하는 관공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공통된 방향, 하나의 공통된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거버넌스 없이 진행이 되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삐덕거림이 발생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살기 좋은 환경복지, 제가 환경복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이 동네는 더 많이 하고 저 동네는 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 또 시민들이라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복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수지에 대한 현황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진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인천교 유수지고요. 그 위에 가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남 유수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주변에 엄청난 공장들이 입주를 해 있죠. 이 근처에 주택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공장들이 위치를 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한석탄공사 인천 사무소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요. 굉장히 높게 벽이 쳐져 있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항공 촬영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있고 주변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성남 유수지와 인천 유수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이 내용은 2020년도에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에서 수립한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 유수지는 39,000평, 약 4만 평 정도가 되고요. 저수 용량은 약 50만 톤 정도를 저수할 수 있습니다. 빈도는 5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이 유수지의 기능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 6개의 저지대 지역을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는 면적은 약 6만 평 정도가 되고요. 용량은 성남 유수지의 2.36배, 그리고 배수유역은 성남 유수지의 4.2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조성이 되어 있죠. 이 역시 방제 시설이어서 성남 유수지와 동일하게 6개 구에 대한 침수 예방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천교 유수지는 바다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 간만에 따라서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관문이나 펌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배수관문 같은 경우에는 부관 신관에서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펌프 시설은 현재 총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 시설과 이 배수관문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침수 예방을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되면 침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관문과 펌프 시설에 대한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확인해 봤더니 하루에 강우량이 한 150mm 정도까지 올 때는 수문 조작하고 펌프, 신관에 있는 펌프를 가동을 해서 유수지 관리를 하고요. 150mm 이상 강우가 발생될 때에는 이 외해 쪽, 유수지 바깥의 해수면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높이가 2.0 이하인 경우, 혹은 5.0 기준으로 해서 수위가 밀물때 올라오거나 썰물때 내려가거나, 이때에 따라서 운영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75mm까지 해서 배수 관문과 펌프를 각자 이렇게 조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개 구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방제 시설이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2011년, 굉장히 오래됐죠. 2011년에 인천교 유수지 주변 환경 개선 및 활용 방안 연구라는 게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홍수량 분석을 했던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시설물은 50년 빈도로 만들어졌습니다. 50년 빈도라는 건 뭐냐면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비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용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0년 빈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를 검토를 했더니 80년 빈도와 50년 빈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유수지가 넘치게 된다. 유수지가 넘친다는 것은 아까 6개 구 중에 어느 지역인가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50년 빈도 때는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50년 빈도 때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수 관문만 운영을 하면 원료가 되고, 또 펌프만 가동을 해도 원료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 관문과 펌프를 동시에 잘 조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50년 빈도 홍수가 발생을 해도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 네, 이런 검토 내용이 있었고요. 이때 그러면 이 80년 빈도와 100년 빈도를 발생했을 때, 죄송합니다.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을 했을 때, 펌프만 가동을 하면 이제 원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펌프를 현재 12대에서 더 증설을 해서 6대, 8대로 증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인천에 발생된 강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년 강우 자료는 아직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19년에는 약 1시간에 28mm,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시간에 34mm, 21년에는 37mm, 22년에 84mm의 비가 왔는데, 요 가장 많이 왔던 2022년도에 약 85mm는 약 33년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33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가 왔다는 거고요. 이 설비는 50년 빈도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강우가 발생을 했을 때 펌프장을 운영한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에 총 45일 동안 운영을 했고, 가장 강우가 많았던 2020년을 보면 9일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좀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유수지는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중에 10일을 견디기 위해서 10일 동안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유수지가 만들어진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개선 방향을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천 유수지 쪽으로 저희 그 가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가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는데 이 가자수 처리장의 방류수 현황을 쭉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까지 5개년 동안의 평균 그 유입 그 농도와 방류되는 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유입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 처리장을 지을 때 이 하수 처리장은 유입되는 수질이 요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건설을 해놓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수질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방류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류되는 방류 수질을 보면 나쁨, 예전에는 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좋음, 양호함, 매우 좋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한 5등급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방류수를 언제까지 5등급으로 놔둘 것이냐. 이것도 저 인천환경공단이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고농도의 유입수의 농도를 좀 낮추어야 되겠다. 이걸 낮추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낮춰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과거에 이 성남 유수지 쪽으로 막 무분별하게 들어가던 그런 그 하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수들을 다 이렇게 차집을 했죠. 다 한꺼번에 모으는 겁니다. 차집이라는 게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 모은 물을 하수 처리장으로 들여보내고 이 하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이 앞에 고농도 유입 하수에 대한 전처리 설비를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아마도 그 방류 수질이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차집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요런 관들이 보여요. 그 성남 유수지로 직접 떨어지는 요런 관들이 보이는데 여기 1번 같은 경우 요게 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요. 1번, 2번은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데 3번, 4번, 요 3번, 4번은 물이 흐르는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관이 하수관인지 빗물을 뽑아내는 오수관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어쨌든 그 인천시에서는 여기다 차집 광고를 다 매설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고농도 하수가 다 모아져서 성남 유수지로 유입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에 이 주변에 그 환경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가 이래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뭐 여러 번 하지는 못했고 인천교 유수지 쪽에 이제 배수관만이 있죠. 이쪽에서 수질과 악취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 유수지와 성남 유수지가 연결되는 암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질과 악취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집관이 이제 하나 매설이 되어 있는데 이 차집관 쪽에 악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남 유수지 들어가는 그 말단 부분에 악취와 수질, 그 다음에 여기 성남 유수지 상류 쪽에 차집되는 부분에 있어서 악취와 수질을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은 이제 측정하는 그런 현장들 사진들이고요. 그 측정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약간 나쁨에서 나쁨, 약 4등급에서 5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요. 근데 이거를 매 분기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 유수지보다 수질 상태가 조금 더 안 좋다. 그래서 인천교는 약간 나쁨에서 나쁨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성남 유수지는 매우 나쁨, 6등급 정도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 분석인데 여러분들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죠. 악취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악취를 측정을 했는데 인천교 유수지 요 1번 요 지점은 2.7 오유. 오유라는 것은 오더 유니트라고 해서 악취의 단위입니다. 오더 유니트. 인천교 유수지 요 지점은 성남 유수지랑 만나는 요 지점은 2.2.
그 다음에 여기는 3.6과 199가 있는데 3.6은 뭐냐면 여기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해놓은 바깥쪽은 3.6, 가림막이 쳐져 있는 안쪽은 199. 그러니까 굉장히 악취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남뉴스 이쪽은 2.9, 그 다음에 성남뉴스 이쪽도 악취 가림막 안쪽은 86,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쪽은 3.2. 그래서 악취 가림막의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2.7, 뭐 2.2, 56, 2.5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악취냐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동구청 정문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동구청 정문에서 측정한 악취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구청 앞에서 측정한 악취 강도, 악취 느끼는 악취 정도하고 여기서 느껴지는 악취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23일 날 받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질이 점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천 유수지 쪽에 수질이 점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수질 측정 항목 중에 COD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COD라는 것 대신에 TOC라는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유기물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TOC라는 항목인데 그 TOC라는 항목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는 매우 나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성남유수지에 대한 전경, 이게 성남유수지가 여기가 상류 쪽이고 여기가 하류 쪽인데 이 하류 쪽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거는 이게 철판 같은 게 깔려 있는데 요 밑에가 차집광거가 묻혀 있습니다. 차집광거가 묻혀 있는 부분이고 그 위를 철판으로 덮어놓은 거고요. 그 차집광거 있는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간의 물이 흐르는 지역과 거의 대부분 식생이 조성되어 있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갈대밭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상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겉에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천교 유수지입니다. 인천교 유수지 쪽도 배수관만 쪽을 보면 뭐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런 뭐 기름띠들이 조금씩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퇴적된 흙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적된 흙이 노출이 되면 퇴적토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악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다 채워놓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퇴적된 토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수지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장, 펌프장, 그다음 연결 암고, 그다음에 악취 방지 시설, 그다음에 가사수처장 방류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게 요게 이제 악취 방지막입니다. 가림막. 그래서 여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냄새가 199 정도가 났던 거고, 이 바깥쪽에서는 3 정도 이렇게 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차집광거입니다. 요 차집광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아까 제가 차집광거를 다 매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집광거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물이 다 여기로 떨어지죠. 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요 밑으로 떨어진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비가 와서 유량이 많아지면 물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수위가 높아지면 그 물의 무게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철판이 밑으로 착 가라앉습니다. 착 가라앉아서 그 물이 이제 유수지, 빗물이죠. 빗물이 유수지 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치된 차집 관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수문 쪽인데, 요게 이쪽이 구간 수문이고 요게 신관 수문인데, 여기에 수위표라는 게 수위가 얼마나 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을 해서 이 수위표에 따라서 수문 조작, 펌프장 조작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요 그림은 이제 성남 유수지 쪽 그림이고, 요 그림은 인천 유수지 쪽 그림인데, 여기 이제 인천 가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구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집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악취 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인천교 유수지와 오른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는 막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안에 성남 유수지 쪽에서는 막혀 있는 벽이었었고, 안쪽에서는 물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추측컨대 요 하나, 둘, 셋, 넷, 5개는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시면 색깔이 많이 다르죠. 물이 흐르는 흔적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흔적이어서. 자, 그럼 이런 유수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실제로 서울이나 뭐 기타 지방에서 유수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유수지라는 것은 홍수 시에 물을 가다 놓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방제 시설입니다. 방제 시설이어서 그 유수지에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설치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천의 공천유수지입니다. 공천유수지 같은 경우에 운동시설로 좀 쓰고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운동시설로 쓰다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여기에 물을 가다 놓는 그런 역할입니다. 전남 와주에 있는 지사울 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유수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냥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공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원인 거죠. 근데 비가 올 때만 유수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신천 유수지. 여기는 뭐 대규모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장림 유수지. 여기도 보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청학당 공원이에요. 여기도 유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건물을 필로티 형태로 지어놨어요. 건물을 필로티 형태로 지어놔서 평상시에 요 밑에는 주차장 같은 걸로 쓰다가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을 담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건물로 그냥 활용을 하고,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건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옆에 있는 하천은 이제 물이 흘러가다가 비가 오면 이 하천물이 넘치면서 요 밑에 점선 밑에 부분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스르가와 다목적 저수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그 빨간색 점선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수지입니다. 여기가 유수지고, 보면 유수지 안에 건물들이 좀 체육 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밑에는 전부 다 평상시에 다른 용도로 쓰겠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여기에 이제 물이 다 차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양유수지입니다. 서울의 가양유수지는 굉장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을 때 장점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 유수지의 기능을 했을 때 이게 필로티 형태가 아니면 여기 이제 물이 차는 거죠. 침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여기도 아마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엄궁 유수지라는 곳. 여기 보면 뭐 완전히 공원이죠. 그냥 공원. 그 다음에 구로구 개봉 유수지입니다. 여기도 현재는 그냥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유수지를 이제 정원처럼 만들어 놨고요. 서울 탄천 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의 대림동에 가면 거기도 빗물 유수지가 있는데, 그 유수지도 현재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 쳐져 있고 거기 트랙만 있어요. 달릴 수 있는 트랙만 되어 있는데, 그 놈을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24년 2월달에 완공 목표로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구의 대명 유수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인공적인 설비 두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고 가서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이 성남 유수지가 거의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수지로 들어가는 가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아까 5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지를 개선을 해야 될 거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냐? 저 인천항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직관로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전처리 설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하수가 들어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처리를 열심히 해도 방류 수질이 나쁠 수밖에 없어서 들어오는 고농도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전처리 설비를 두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27년의 준공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입 수질이 40 ppm, 40mg per 리터 정도를 80 정도가 들어와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이 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수를, 고농도 하수를 모으는 이 차집관로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기술 진단이 진행이 되고요.
뭐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의 분뇨 처리장이 한 군데밖에 없죠. 가자수 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그 분뇨 처리장에서 굉장히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새로운 약품을 선정을 해서 이 약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더니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괜찮아서 이 분뇨 처리장에도 이런 악취 저감제를 좀 투입을 해서 그 악취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방류술 개선을 위한 생물 반응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겠다. 이 생물 반응조라고 하는 것은 하수 처리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생물 반응조에서 모든 대부분의 오염물질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 생물 반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생물 반응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농도 하수가 유입대가 되면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관련된 기관에 저희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TMS 설비가 여기 갖춰져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근데 저희는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입수 관리를 위해서 하수 처리장 유입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TMS를 설치했고, 그 TMS를 통해서 고농도 하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 관내 배출업소, 배출업소 약 80여 개소에 문자를 보내서 야 지금 고농도가 들어오고 있어, 너네 관리 좀 잘해, 이렇게 경고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에는 민간환경감시단 24개 단체에도 확대를 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악취 지도를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를 보시면 이게 2023년 8월 14일 악취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자수 처리장입니다. 가자수 처리장에서 발생된 악취가 약 6, 7, 8, 9, 이 정도가 돼요. 6, 7, 8, 9. 근데 그 옆에 공장지대에서 발생되는 게 18, 19, 20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야 저거 보면 하수 처리장에서 냄새 나는 거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하수 처리장보다는 주변의 공장지대에서 악취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현황을 쭉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활용 사례 같은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퇴적토 문제죠. 퇴적토가 썩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썩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수생태법, 그 다음에 뭐 식생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가 좋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준설입니다. 준설인데, 이 준설을 하게 되면 이 퇴적토 성상에 따라서 이게 일반 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 지정 폐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이 되면 처리 비용의 몇 배 이상, 준설 비용의 몇 배 이상의 처리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2011년에 진행했던 거기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남 유수지와 인천 유수지의 준설토는 일반 폐기물 수준에 속한다. 이거 실제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한 자료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중금속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유해물질도 많이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18년에 약 22,000루베, 그리고 2023년에 약 18,000루베를 준설을 했고요. 비용은 18억, 2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내년에 유수지 전체를 준설하기 위해서 약 236억 정도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준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매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네덜란드처럼 준설된 곳에 매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유수지라고 치면 유수지 바닥에 그 창고같이 그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서 여기에 차수 설치를 하고 물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차수 설치를 하고, 여기서 준선된 토를 어느 정도 약간 그 물기를 좀 빼서 그 오염된 물들을 좀 제거를 하고 여기에 다시 매립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적용된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새롭게 개발된 그런 기술입니다. 광촉매를 통해서
퇴적토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요 놈은 여기다 이 물질을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이 전이토와 반응을 하면서 얘를 빨리빨리 부패 내지는 소화를 빨리빨리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 먹고 소화가 되면 방귀 뀌듯이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러한 밑에 깔려있던 전이토들이 위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좀 보기 싫겠죠. 냄새도 좀 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커멓게 되는 것들이 지렁이가 살 정도로 좋은 토양으로 개선이 된다. 이제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짐작이 가시나요? 요 수영하는 곳. 짐작이 가시나요? 한강? 요즘에 한강에서 수영할 수 있나요? 울산이요? 네,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잘 모르시겠죠? 네.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요 세 군데가 다 같은 곳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금년이죠. 금년 7월 16일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요 놈은 작년 8월 7일에 촬영된 사진이고요. 요 놈은 2016년 8월 11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 네, 석촌호수. 여기에 21년 8월부터 수질 개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롯데에서. 거기 이제 롯데 롯데 월드인가요? 뭐 그게 있잖아요. 거기가 석촌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자기들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8월부터 요 광촉매를 활용한 이런 연구를 거쳐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 2급수가 되고 있고 2022년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매년 이렇게 수영대회를 하지 않을까. 요 수영대회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그 롯데타워가 있죠. 네. 롯데타워 꼭대기에서부터 계단을 통해서 막 뛰어내려와요. 막 뛰어내려온 다음에 수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뭐 철인삼종 비슷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시 자연재난과에서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및 활용 기본 계획에서는 유수지 관리 계획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현재 유수지는 50년 빈도인데 아까 검토한 것처럼 홍수 시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배수 능력을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인천교 유수지 활용은 보수로 설치를 한 다음에 야외 체육시설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자수 처리장 방류수를 해상 방류로 하거나 퇴적토 준설도 환경유산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데 가자수 처리장 방류수를 인천교 유수 쪽으로 돌리지 않고 바다 쪽으로 돌리는 것은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늘 펌핑을 해야 돼서 전력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감당 못할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해상 방류는 조금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 성남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하상 포장 등 건천에 따른 유수지 유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공용 차고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20년도에 이렇게 보고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 상태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차고지보다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 성남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자수 이게 하차가 일단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차집이 돼서 일로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가자수 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여기 산책로 같은 것만 설치를 하면 좋겠다. 대신에 물이 흘러가는 지점은 준설을 조금 해서 수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서 이거를 일정 지역은 체육시설이나 뭐 주차장처럼 건물이 필요 없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주차시설로 하면은 좀 낭비에 대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설비를 좀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태양광 설비는 물이 차면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 태양광 설비를 침수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유식 태양광.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 물이 차면 왜 여러분들 요트 선착장 가면 조수간만에 차서 부둣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태양광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쪽은 가자수 처리장에 방류수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 방류수를 활용한 친수 공간 또는 자연 공원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책 건물을 짓지 않고 그 산책로 정도만 넣어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연 상태로 유지하는 거 좋고, 또 한쪽은 어쨌든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친수 공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수지 전체를 드라이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혹은 물을 담아놓은 상태 두 가지로 두 가지 중에 선정을 해서 어쨌든 방류수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건천 상태로 물이 없는 상태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든지 그러니까 그 퇴적토나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분들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죠. 이렇게 써줘, 저렇게 해줘, 우리 이렇게 이용하고 싶어, 이런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썼을 때에 이게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방제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또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수지는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관리는 재단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은 뭐 수질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하수처리장 유입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과에서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당 과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재할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중재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이 거버넌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천에도 굉장히 많은 거버넌스들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실패된 사례들을 보면 이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효과성, 효율성은 당연한 건데, 그 다음 뭐냐면 신뢰와 참여입니다. 신뢰와 참여. 서로 믿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믿는 부분이 약간 약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행과 모니터링과 평가와 또 다른 전략 수립, 또 그거에 대한 시행, 모니터링,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연결고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거버넌스가 운영이 되어야만 이 시설물들이 정확한 용도로 시민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기술적인 연구와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그 검증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맺은말로 정리를 좀 하면 50년미터 강우시에 오버플로우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 그리고 악취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여러분들 많은 민원을 내고 있지만 악취는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가자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은 약간 나쁨,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유수지 수질은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등급, 성남 유수지는 6등급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차집 광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점 오염원은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 사료가 되지만, 아까 보셨던 그런 몇 개의 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퇴적 전이지는 일반 폐기물 곳으로 사료가 된다. 그 다음에 퇴적토를 개량하는 방법에는 준설과 광청매를 활용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수지를 활용한 주민친화적 활용 사례는 너무나 다양해서 그런 것들 중에서 선정을 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방향을 만들어도 되고, 어쨌든 이 유수지를 드라이 상태로 운영을 할 거냐 혹은 저수 상태로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남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자수처리장 방류수를 공급해서 실개천을 조성해서 산책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 공단의 가자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또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겠죠.
또 수질 개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최소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혹은 부유식 태양광 발전, 친수공간, 그 다음에 인공시설 최소한 자연공원이나 친수공간, 수상 태양광,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나 부유식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환경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발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약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